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많은 종목 짚어볼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는 2295포인트대입니다. 낙폭이 더 커지진 않는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바닥을 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2293 저점이고요. 고점은 2302포인트입니다.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는 한 7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오늘 변동폭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장세, 거래량도 많지 않은 장세가 오늘도 펼쳐지면서 좀 답답한데요. 수급 주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변동이 생겼나 봤더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1262억 원 비교적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153억 원 사고 개인도 519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86, 상승폭은 1포인트 정도 저희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0.38% 상승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 보시면 781부터 787 고점이고요. 현재 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할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여전히 사주네요. 개인이 233억 원, 기관, 외국인 소폭식 50억 원, 그리고 81억 원 팔고 있고요. 투신만 65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하락입니다. 1117원 5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네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 특징 좀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특징이랄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예. 일단 시장이 힘 좀 내나 싶더니 다시 옵션 만기일에 따른 변수로 시장 흐름들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좀 될만 할 때마다 뭐 하나씩 이슈가 나오는 게 참 시장에 진 빠지게 하는, 맥 빠지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주춤하니까 코스닥이 우호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 수급만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어왔던 외국인들 선물 수급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 선물 수급의 압박, 그리고 상대적인 차익 매물 중심의 우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종가로 갈수록 주가는 좀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게 오늘의 흐름이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만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다른 좀 변화가 들어올 수 있을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나 두 번째로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가 계속 경랑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금 같은 흐름들 쪽에서 또 중국도 16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미국 쪽에 대해서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향후 금리 인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 전쟁 쪽으로까지 들어가면서 미국은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면서 나오는 변화가 위안화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자국 통화가 약세로 이어졌었을 때 나오는 어떤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어떤 그림자 금융까지 합치게 되면은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채가 상당히 큰, 레버리지가 큰 나라로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일본 쪽이죠. 지금 같은 경우 일본이 중국에 대출해준 자금들, 그러니까 즉 상업은행 쪽에서 대출해준 자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히려 한 10배 규모까지 클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일본이 만약에 유동성을 축소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조가 아직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은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이를 회수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타격도 만만치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중국 부채와 추가적인 압박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장들이 그렇게 썩
중국이 만만치 않다는 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삼성전자 180조 투자와 관련된 4대 키워드, 특히 인공지능, 5G, 바이오, 전장 사업 이쪽에 25조 원을 집중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끌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대기업, 특히 시가총액 1위 갖고 있는 회사의 위상이 어떤 사업을 끌어낸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주가 흐름들과 산업 흐름들의 변화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대형주에서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 개별 종목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아무래도 좀 노출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이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2310선, 코스닥은 790선이 안착하기 전까지는 추세에 대한 어떤 변화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답보 상태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시면서, 또 하나 수급의 키워드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시장 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오히려 한 달 동안 7천억 가까이를 팔았다는 점을 봤었을 때는 연기금 중심의 기관 수급도 만만치 않게 부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추세를 논할 단계는 좀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볼만한 종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관련된 투자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5G입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내년 5G 상용화를 통해서 전국 망까지 2020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5G를 강조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IT 산업의 활로를 위해서는 어떤 고속도로다라는 관점 쪽에, 인프라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를 잘 이루어내야 추가적인 다른 사업이 되겠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수혜 쪽에서 장비 업체들, 특히 연말 이후부터 최소 2년간은 어떤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실적이 하반기에 가시화될 거고, 거기다가 대역폭이나 트래픽을 고려하게 되면 4G 대비해서 장비나 부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처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노와이어, KFW, 솔리드, 대한광통신, 삼지전자, RFHI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시장의 추세 흐름들 추적해가면서 대응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금리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렁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 정다은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동현 팀장부터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이제 ES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ST 종목은 현재 14,450원, 1.37%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7월 23일 날 반도체 관련된 쪽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진 이후로 현재 바닥 구간을 좀 다지고 있는 그 구간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어제 삼성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180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주 찾기에 아주 한창인데요. 일단 EST라는 종목은 우선은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체, 이런 반도체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공정에 대한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렇듯 지금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에 대한 그런 수주 모멘텀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될 전망인데요. 그에 따라서 EST의
오토클레이브 장비에 대한 추가 공급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투자 심리의 악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ST 주가를 밀어낸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서야 좀 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시가에서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접근하기보다는 내일까지 한번 좀 보시고 이 실적 펀더멘탈 재료는 괜찮지만 일단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좀 더 그 주가가 5일선 위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접근하는 전략 필요하다 보이고 있고요. 사실 펀더멘탈은 괜찮은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현재도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 중국이 그 사실 중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 투자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M&A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노릴 수 있는 하나의 또 전략은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수주를 좀 더 몰아준다든지 이런 측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및 중국 반도체 업체의 투자 확대 가능성에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ST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차트의 움직임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 접근하실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를 2만원으로 우선 잡고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13,500원으로 잡고 일단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역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국내의 어떤 매출로만 7분기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주가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날 13%대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영업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영업 이익에 대해서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 물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 이후로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가 다소 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일단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추가 심리에 대한 악화라는 부분에 주가가 별다른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도하는 주체가 많긴 하나 투신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가 매집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이 네오팜이라는 종목은 현재의 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향후에 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 킹큰 그룹과 일단 유통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별다른 구체적인 뉴스 소식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보여진다면 주가가 좀 빠르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마케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수급을 못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에서 3천억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이익은 증가하는데 시총은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밸류에이션적인 그런 매력도가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 지금이 거의 241선까지 떨어졌는데 이 구간대에서는 반등을 해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국 쪽에 무역 전쟁이 가시화가 되면서 각종 그 수입에 대해서 수입 품목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해외 화장품에 대해서는 또 소비세 인하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팜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펀디멘탈적인 요소라든지 나쁠 게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리한다면 조금 더 양봉 흐름이 내일쯤에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양봉 흐름이 좀 나와주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을 48,500원인데 이게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46,000원이거든요. 현재 그 손절 가격을 45,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LS 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산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주식이죠. 현재 LS산전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반기에는 대기업의 어떤 설비 투자 호조에 따른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혜가 있다면, 하반기에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고압 진류 송전, HVDC라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광 중심의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통상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ESS에 대한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이 지속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의 그 ESS의 어떤 수출 물량을 한번 보면 2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1,500억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LS산전이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또 날씨가 굉장히 그동안 더웠지 않습니까? 폭염에 대한 그런 그 날씨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공급이 차질이 빚는 사태가 좀 이뤄졌어요. 그래서 폭염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으면서 스마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LS산전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 날씨가 이제는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만큼 높은 빌딩이라든지 온실 효과 이런 건 등등이 나타나면서 기후의 어떤 변화에 좀 기후가 좀 변화하는 그런 일이 생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좀 자주 지속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 전력 안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LS산전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좀 내려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지 구간, 전저점 지지 구간대라고 일단 놓여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일까지 조금 저점이 올라가는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단기 상승 자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크게 10만원 정도까지 잡았는데, 저는 우선 한 8만원으로 잡고 좀 짧게 보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잘 나온다면 목표 주가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68,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MW가 5.51%로 이제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5G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5G 같은 경우도 이제 언급이 될 때마다 이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이런 주가 추이는 지금 5G에 대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좋습니다. 제 생각은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투자 발표에 의한 여러 가지 수혜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5G, AI, IoT, 여러 가지 반도체 등등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계속적인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또 경쟁력 있는 통신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내년 3월부터 5G 상용화에 따라서 각종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시설에 고도화된 통신 장비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또 4차 산업혁명에서 또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투자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KMW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안정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통신사 스프린트사에서 안정적인 매출 지속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및 인도에서도 4G와 5G의 매출에 대한 가속화 전망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점을 해서 전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우선 3만원을 일단 잡아보고요. 넘어갈 것이라 보여지지만 넘어가면 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높이겠습니다. 손절 가격을 25,400원으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좀 내려갔다가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7%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넷플릭스의 어떤 가입자에 대해서 예상보다 적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미디어주에 좀 추가적인 우려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스닥의 종목들이 이제 한동 짧게 조정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페이스북도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여서 좀 분위기가 다소 안 좋았을 때 같이 밀렸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최근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매출 큰 폭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대해서 그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시청률이 잘 나타 보면 당연히 광고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작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는데, 뭐 아는 와이프라든지 지금 하고 있죠. 뭐 남자친구,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두 가지 드라마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작에 속해 있고, 등 해외 그 판매율도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어떤 분위기가 최근에 좀 사드 보복에 대한 해제 분위기가 이제 좀 연출이 되면서 중국 쪽으로의 어떤 수출 증가가 확실시 된다면은 좀 더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매출 증가가 좀 더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넷플릭스와도 계속적으로 또 협약을 맺고 글로벌 수출에 대한 그런 증가세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또 김비서가 왜 이래, 왜 그럴까, 이런 또 드라마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래서 높은 인기가 그 VOD 매출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점차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비서가 왜 그래라고 제목을 바꾸셔갖고 갑자기 재밌었네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오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급락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회사의 루머나 여러 가지 뭐 풍문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듣기는 없고, 저도 알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IR과 IR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면 아직 별 이상은 없다라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중국 쪽의 그 초도 물량에 대한 공급 부분이 좀 더 증가세를 잘 하고 있고, 그런 대답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정보를 또 들어보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그닥 불안한 요소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좀 빠져줄 때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음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가 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봉이 조금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그만 양봉들이 좀 나오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손절가는 좀 짧게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네오팜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정다은 전문가 이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갈까요?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삼성에서 4대 미래성장 사업 중심으로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에스모, 넥스트칩, 세코닉스, 인포뱅크 등 이미 좀 많은 관심 받았고요. 이미 어제 날짜로 해서 수혜를 본 것도 있었습니다. 그 삼성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은 4대 미래성장 사업인 인공지능,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으로 선정을 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총 180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에 바이오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번 계획에서도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회적인 시각에서도 바이오 사업 자체가 오랜 기간을 투자해서 고령화나 만성 난치 질환 등 사회적 니즈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도 밝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이오 쪽은 휴대폰이나 반도체처럼 대규모 공급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마땅한 수혜주를 좀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으로 단독적 수혜주로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다음 서울 옥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로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데요. 미술품 경매 업체로 미술품 경매 시장을 과점한 서울 옥션입니다. 오늘도 약 5%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면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실적 개선세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국내외 미술품 경매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온라인 경매 시장에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최근부터는 미술품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미술품 담보를 잡은 금융 서비스랑 고가의 미술품을 항온, 항습, 방제, 보안 관리가 되는 환경에서 보관을 해주는 아트스토리 서비스 같은 부가 서비스 사업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실적에서는 3월, 5월 진행된 홍콩 경매 실적 기여가 크지 않았나 싶은데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주목할 만한 경매 이벤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적 상승세는 하반기까지도 지속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덴티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자기부담금 50%에서 30%로 축소하는 새로운 보험 정책의 대기 수요와 임플란트 보험 대상자가 70세에서 65세로 확장됨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서 2분기 국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감소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다시 기저효과, 신규 수요 창출로 인해서 국내 매출은 회복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중국 매출 부분입니다. 덴티움의 1분기 중국 매출은 132억 원으로 중국 내 매출 1위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133억 원이기 때문에 1억 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성과 중국 내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근시일 내 중국 매출 1위까지도 좀 넘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치 덴티움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이 콘텐트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이 콘텐트리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방영한 드라마 JTBC 미스티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쪽으로 판권 계약을 넷플릭스랑 맺었고요. 작년부터는 JTBC에서 방영되는 모든 드라마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넷플릭스 등 해외 주문용 비디오와 판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또 수익을 내면서 별도의 사업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동남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시장의 높은 성장 덕에 지난해 IP 투자는 사업 첫 해년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또 지난해 확보한 드라마는 IP 쪽으로 4개에 불과했는데 올해 슬롯 중기분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 수는 12개 정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외 판권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중국 판권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이 동사 또한 3분기 드라마 판권 매출은 대략 18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전망입니다. 또한 그 메가박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3분기 쪽 추석 편입 및 티켓값 인상에 따라서 그런 실적치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제이 콘텐트리는 JTBC 계열사이기 때문에 일반 드라마 제작사와는 달리 제작에 투자한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수익을 내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 판권 시장의 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바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텍은 전 세계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에서 3위에 올라선 독자 브랜드로 수출 비중이 80%를 넘어가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6월에 대표 제품인 그린스마트가 중국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을 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중국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3D 제품 보급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3D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6년부터 2D 시장을 이제 추월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국 2D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바텍은 3D 엔트리 제품인 그린스마트로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중국 시장의 본격적인 매출액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상반기 아시아 이외의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를 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성장세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듯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신흥국들의 이제 지속적인 시장 개척과 점유율 상승으로 글로벌 1위에 도전하고 있는 바텍의 주가도 재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송동현 팀장의 나머지 5종목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인 현대 로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현재 주가가 이제 지금 지지부진한 면은 있지만 재료가 워낙 강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21선에 돌파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최근에 61선까지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남북에 대해서 북한이 특히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주가가 그렇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악재라는 부분은 일단은 거의 좀 제거가 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근데 만약 호재가 나온다면 여기서 강력하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슈 하나에 따라서 아주 강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잘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장성 면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로템의 수주 실적을 본다면 아주 광폭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1조 5천억 정도의 최근 수주 규모를 기록하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향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남북 경협의 테마를 넘어서 실적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급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거래 대금도 상위권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우선은 45,000원, 손절가를 23,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로템이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현대 엘리베이 주가가 매우 좋죠. 2.29%. 제가 앞서 봤을 때보다 더 상승을 한 지수입니다. 좀 자리도 본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5일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고, 이제 위에 바로 이제 61선이 있거든요. 근데 61선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제 61선이 이제 수급선이라 부르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상방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그때부터 확장이 되는 그런 본격적 시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일단은 남북 경협주는 현대그룹이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현대 로템, 현대 건설까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근데 출발 선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원래는 현대 건설이 좀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료로 봤을 때는 현대 엘리베이가 오히려 좀 더 선두로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로템 같은 경우도 파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선두는 현대 엘리베이지만 시세의 어떤 크기는 셋 중에 어느 종목이 더 클지는 아직 모르고, 중요한 것은 현대 엘리베이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잘 포트에 비중을 조금은 담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가 이제 현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는 현대 아산의 지분을 70% 보유한 북한 SOC 관련된 수혜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든지 북한의 어떤 사업 관련된 SOC를 개발할 때는 현대 엘리베이가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권한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에 관련된 주식들을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가격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로템과 마찬가지로 해외 쪽에 대한 수주를 또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주택에 대해서 메이저 그룹들은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수주 실적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즉 본업도 그렇게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질 확률은 적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를 15만 원, 손절 가격을 7만 5천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반도체 소재 쪽에서 또 수급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SK 그룹 계열사로서 이제 특수가스 NF3라든지 HI, H4, WF6 등 이런 그 특수가스와 그다음에 외대치액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출하량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당연히 반도체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요 계열사라 볼 수 있는 SK머티리얼즈의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IT의 거의 최대 성수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그리고 삼성 갤럭시 노트 9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메모리라든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어떤 생산량이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혜를 받는 구간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만원, 우선 손절 가격을 13만 5천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일유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소외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후반기에 계속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안정적으로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한중 차관회의 결과 기대감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가 반등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메일유업도 같이 묶여서 상승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중국 내부 사정이 현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산하정책 폐지 제한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떤 자국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좀 안 쌓이면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유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일유업이 중국인들한테는 프리미엄 분유 제품으로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단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실적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3분기에 좀 더 사드 해제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된다면 실적이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원, 손절가 8만 5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흐름 좋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정부에서 은산 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은산 분리가 뭐냐? 은행권과 산업권에 대해서 원래 한 산업이 금융권을 소유를 못하게 돼 있죠. 은행 쪽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IT 기업들이 오히려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소유권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은행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매출이 튼튼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IT 기업들의 매출 지분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카카오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영업이익 수익성은 조금 악화되었지만 매출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성장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콘텐츠, 금융 분야에서 6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국내 거의 명실상부 최고의 IT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한 면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떤 사업 하나가 또 펼쳐지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또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적당히 떨어졌다 보면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 15만원을 잡고요. 손절 가격을 11만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롯템부터 카카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다은 전문가의 나머지 5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남았나요? 네, LG 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IT 대형주들이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또 반도체 고점 논란 탓에 투자 심리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LG이노텍은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각각 MLCC
3D 센서랑 같은 핵심 부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다음 달 9월에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IT 업황 지표 중 하나인 아이폰 수요가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국내 IT 업황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 꾸준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30% 증가하였는데요. 영업 손실도 이어졌지만 오히려 그런 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카지노 드롭액이 약 23% 정도 증가를 하면서 성장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인 VIP 드롭액이 작년 12월 이후로 1,000억 원대에 머물며 바닥권을 형성을 했는데요. 분기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반기 주요 영업장의 홀드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외형과 이익이 기대치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반기 정상화를 가정하게 되면 3분기 실적은 큰 폭의 이익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하반월에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을 하게 되면 단기적 비용 부담은 커질 수도 있겠지만 트래픽 증가 등을 견인해 중장기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면세점 부분 살펴보자면 명동 면세점은 1분기 평균 1매출 53억 원보다도 더 증가한 평균 1매출 5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7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감소한 53억 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연휴가 있는 9월 매출을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또한 면세점 특징상 단기적으로 비용 지출은 필수적이지만 높은 VIP 고객 비중과 대형 점포를 보유했다는 장점이 있는 또 유명 브랜드 입점을 추진 중인 만큼 지금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일 자회사와 수익성이 3분기 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여 당분간 급등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텔레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업체로 팹리스 업체 중 10나노대 AP를 처음으로 개발하는 등 기술력이 부각된 바 있고요.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삼성그룹이 자율주행 팀을 신성을 하면서 전장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는 텔레칩스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하였고요. 시범 운행 허가도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 현기차량으로 6세대 입찰 확정 가능성도 충분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향 고객 다변화 어플리케이션 확장에 따른 매출 증대도 지속적인 외향 성장과 이익 성장 모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자동화 전장화에 제대로 된 수혜주인데도 좀 관심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타 전장 수혜 종목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승세 보여주리라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적극 매수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K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2분기 실적에서 무선 서비스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0.8% 정도의 하락은 있었지만 타사에 비해서는 양호한 부분도 있었고 상반기에만 IPTV 가입자가 20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플랫폼 수익 증대가 동반되는 등 미디어 콘텐츠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7.6% 정도 성장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KT는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시범을 보였던 5G 서비스를 정부의 요청대로 KT가 경쟁사의 필수 설비들을 제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대 수익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유효 부동산의 수익화가 급진전되기 때문에 20년 손익은 크게 호전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업 전반에 들이우던 규제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는 안정적 사업 구조와 높은 자산 가치, 최근 원산 분리의 기대감 때문에 5 시대 등을 고려하면 현 주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KT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부터 여쭤볼 텐데 지난주에 네오팜에 대해서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일단은 결과는 우선은 좀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사실 하락 구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목요일이니까 제가 추천했을 때가 8월 2일 지난주 대규모 하락일 때 말씀을 좀 드렸었네요. 우선 이 급락이 아마도 제가 말한 이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까지 보면 당연히 손해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나빠졌으면 이렇게 제가 뭐 당연히 손절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현재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적인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걸 볼까요? 네, LS 산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LS 산전 지금 저점까지 잘 내려왔고 이 저점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밑으로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 때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스마트 에너지 최대 산업 수혜주이고요. 그다음에 폭염에 따라서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실적이 ESS를 중심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 목표가를 일단은 75,000원, 손절가를 68,5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목표가나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주신 분이 잡아주신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정다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일단은 목표가에 대해서 미달된 부분이 있었고요. 네. 실상 이제 호텔신라 혼자만의 그런 뭐 이슈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현황이 뭐 위안화 평가 절하를 예상한다던가 혹은 뭐 하반기 신규 면세점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조금 더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중국인 관광객들 숫자가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면 이러한 효과를 좀 상쇄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듯 보여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기보유자분들께서는 그럼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볼 만한 단기 접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이번 주는 텔레칩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국내 최초 자유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취득 등 좀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에서 쏟아부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력하고 시장 이슈들을 종합을 했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9,800원 정도 해서 한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많이는 못 갈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3035번님께서 롯데정보통신 29,500원에 비중 1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송 팀장님 롯데정보통신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상장이 된 주식이고요. 우선은 일단 이 회사가 그다음 이렇게 성장성 여부가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쨌든 근데 IT 쪽이기 때문에 어떤 협업에 따라서 실적이 증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좀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500원인데요. 지금 29,700원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근데 좀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청산을 하시고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종목으로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19번님께서는 컨버스 종목 1,100원의 비중 20%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정다은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컨버스 자회사 두 군데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컨버즈가 2대 주주로 있는 바이오웨이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약 개발 분야의 임상 지원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좀 상승 기대감이 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자회사인 중소형 그 통신 중개 전문 생산 업체가 있어요. RF 인도라는. 이쪽에 대해서도 일본 국영 통신 기업 도모코에 소형 중기계를 공급하게 되면서 향후 5년간 전부 공급하게 되면 한 1,250억 원 정도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 기대감이 좀 보이고 있고요. 매도가 11,000원 정도 잡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000원 정도의 매도가를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예상 체결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300선이 조금 모자란 상황에서 지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299.62포인트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일중 흐름입니다. 장중에 2,300포인트도 넘고 분위기 좀 괜찮았었는데 오후 그리고 장 마감 얼마 앞두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300선 무너졌다가 지금 2,300선 부근까지 장 후반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외국인이 1,469억 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325억 원 사고요. 개인도 475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선 금융투자만 사고요. 연기금 최근에 매도 물량 잘 봐라라고 아까 김민수 부장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연기금 오늘만 1,00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도 빠집니다. 삼성전자 낙폭 많이 줄였고요. SK하이닉스도 2%대로 낙폭 줄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적인 호재로 인해서 3거래일째 상승하는데 급등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포스코, 그리고 현대차, 삼성물산 빠집니다. 그리고 LG화학과 네이버 올라가는데 네이버의 상승폭이 특히나 큽니다. 77만 7천원대까지 올라왔네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79포인트, 89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소와는 좀 차별적으로 지금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전형적인 상승장입니다. 폭등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장 후반에 세 주체가 모두 소폭이지만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19억 원, 기관 47억 원, 개인은 64억 원, 소폭씩 세 주체가 오랜만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셀트리온자 들어가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받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SK 2% 하락, CJENM이 상승폭이 꽤 큽니다. 3%의 상승 나오면서 24만 5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도 5%의 급등, 그리고 메디톡스도 상승 가져갑니다. 나노스가 3.56% 조정 나오네요.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 가운데 HLB가 말 그대로 급등 나옵니다. 19%가 넘게 올라가면서 주가 단숨에 84,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도 1.16%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틀 연속 상승 나오면서 9만원 초반부터 10만원대까지 단숨에 다시 올라옵니다. 포스코 캠텍 400원 하락하면서 0.81% 하락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송동현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전반적으로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좋아져야 되는데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주가가 그렇게 대형주 위주로는 수급이 안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중소형주 위주로 현재 삼성 관련된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역시도 그 차별적인 흐름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HLB처럼 또 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또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을 나오고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뭔가 섹터 위주의 움직임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수급 상황이 일단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의 어떤 상황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수급의 어떤 그런 굉장히 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부분,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서 코스닥의 어떤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모든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이런 쪽은 나쁜 게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심리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대내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원래의 평가를 받는 그런 주가 지수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다은 전문가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도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그런 타격에 대한 영향이 심리적 압박이 되는 그런 영향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힘든 그런 이유를 미래에 그려보기보다는 향후 일어날 효과,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좀 예상하면서 이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주 관련해서 투자를 그려보시면 훨씬 더 좋은 상황 그려질 것 같고요. 반도체나 뭐 IT, 모바일부즈 같은 기술주 그런 섹터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렁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KB증권 강남스타 PB센터의 정다은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줬네요. 2303.1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75% 장중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89.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2원 70전 내려가면서 1177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12시가 되면요. 이번에 그 삼성 관련돼서 갤럭시 노트 9을 미국장에 출시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삼성그룹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갤럭시 노트 8을 통해서 과거의 휴대폰 사업에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예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계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460억의 순 매도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오늘 저녁에 갤럭시 노트 9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외국계가 매수 쪽은 146만 주, 매도는 250만 주가 매도됐기 때문에 갤럭시 그 노트 9의 효과는 일단 시장에서는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모멘텀 이전에 휴대폰이 아니라 반도체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코닉스가 왜 나오죠? 아신 것처럼 어저께 삼성그룹이 180조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에 삼성 그리고 4차산 이런 관련주가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 보이겠고요. 또한 대덕전자와 대덕 GDS 합병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아신 것처럼 오늘 8시, 9시 구간에 BMW 7시리즈 그리고 3시리즈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반대급부로인 현대차가 오히려 주가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더 안 좋아졌는데 결국 현대차의 주가는 지금보다 또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네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현재 분직회계 수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걸 보면 어쩌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즉 삼바의 주가 상승 관련돼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과 따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트컴 스튜디오인데요. 어저께 급락했는데 어제 왜 급락했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코닉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세코닉스의 모습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상당히 급등했죠. 어제 왜 급등했냐면 삼성그룹이 이제 180조 정도 투자하게 되는데 삼성과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는 올랐지만 오늘은 4.7%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어제 몇몇 종목들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어저께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세코닉스가 1,600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500원 약세를 보이겠고요. 어떤 어저께 상한가 종목 관련돼서 IM 이 종목도 왜 상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 관련돼서 180조 투자 이것 때문에 올랐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한가 오늘은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조금 11%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뱅크 어제 상한가 오늘은 9%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장중에 거의 19% 때로는 20% 급등 보였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주가가 밀렸다는 걸 보면 어저께 삼성그룹 관련돼서 즉 180조 투자 이 종목들은 좀 지나보면서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덕전자 관련돼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대덕전자 어저께 코멘트가 있었죠. 대덕전자, 대덕GDS가 합병 예정입니다. 합병 지금 안 합니다. 12월 달에 하는데 대덕전자와 대덕GDS가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어저께 증권사에서 이런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페이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관련돼서 대신증권에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페이퍼가 상당히 좋은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합병하면 좋습니다. 이런 페이퍼인데 오늘 보실까요? 매도 4위에 대신증권이 들어왔습니다. 즉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 종목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막상 주주금융 쪽에서는 매도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증권사 페이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결국 리서치 센터 쪽과 운영 쪽이 서로 간에 언밸런스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인증권은 상당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인증권에서는 일단 매도 창구에 많이 나왔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 페이퍼 내용입니다. 페이퍼의 주된 내용을 좀 말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주된 페이퍼 내용 관련돼서 대덕전자, 대덕GDS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증권사 페이퍼가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막상 그쪽 증권사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그 페이퍼는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현대차 1.1% 그러니까 12만 6천 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현대차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상 우리가 과거에 그랬죠. 대만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불나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사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빨간 좀 이렇게 주가 상승했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MW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는 세우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BMW에서 약 12만여 대가 리콜되고 일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죄송합니다. 안전관리 받은 그 차량이 5만여 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BMW를 앞으로 이제 겁나서 못 사게 된다면 그 상대적으로 현대차를 사야 될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불구하고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을 보면 현대차의 주가가 예상보다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모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은 현대차 주가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대차 주가 올 1월 달마다 16만 원대, 지금 12만 원대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얼마나 밀렸냐면요. 시총으로 보면 LG전자보다도 밀렸고요. 네이버 바로 위입니다. 결국 한국이 이제 중후장대한 자동차 업종도 결국 밀리게 된다고 보면 이것이 결국 한국에는 현대차만의 문제인가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과연 그 외국에서는 어떤 페이퍼인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GM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GM의 주가와 현대차 주가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 업종이 과거처럼
상승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현대차의 주가만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GM의 주가가 2018년도 1월 달에 45달러에서 최근 37달러까지 밀려갔다는 걸 보면 이제 자동차 업종은 외국계 딜러들도 이제는 바이가 아니라 셀로 전향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어마무시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어떤 페이퍼를 보면 5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퍼가 나왔는데 자,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색해 보시면 분식 회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의 어떤 회계적인 평가를 했던 회계법인을 지금 모 참여연대가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그 삼성그룹에서 180조 아니 그 김동연 기획재경부 장관이 5개 그룹을 방문했죠. 180조를 포함해서 앞으로 5년 동안 310조 정도 그룹들이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번에 180조 관련돼 가지고 정보가 좀 좋은 시그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데 정무적으로 리스크가 있지만 일단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컴 스튜디오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아컴 스튜디오 어저께 하한가 같습니다. 오늘은 하한가를 넘어서 다시 한번 22% 상승 보이는데 기본적인 팩트는 그겁니다. 그 아컴 스튜디오의 그 대표가 김지혁 대표인데요. 아컴 스튜디오의 김지혁 대표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컴퍼니의 김지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샀습니다. 결국 그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사업 다각화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본인이 대표로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 회사의 지분을 샀어. 그것도 약 70억 주고 샀어. 이것이 혹시 배임이지 않을까 그런 이슈 속에서 어저께는 주가가 급락했는데 현재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어저께 배임이라는 우려는 약간 좀 기회질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럴 해저드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국 상하이 지수가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번 7월달 미국을 상대로 수입과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무역전쟁보다도 이제는 실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오늘 중국 상하이 지수의 트렌드를 통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제는 무역전쟁이나 이런 이슈보다도 실적에 집중할 때가 왔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핫5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회 권홍섭 주임 연결돼 있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그래도 장 후반에 다시금 상승 쪽으로 양시장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 금요일장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강보합 정도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소폭의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러한 그 이슈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저께 180조 투자 발표에 5G 관련된 이제 통신주들이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5G 통신과 관련돼서는 이제 AI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5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KMW, 서진시스템 등 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5G 장비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런 흐름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까지는 5G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 통신 장비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금융투자가 역시 옵션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양매도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지속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장은 이제 코스피 200 기준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금 섹터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 쪽인데요.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쪽에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통신 쪽에서는 이제 LG U+와 SK텔레콤 등이 통신비 인하 압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금요일장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섹터는 이제 패션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이제 F&F인데요. 이 회사가 현재 이제 내수 쪽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최근에 면세점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디스커버리의 성장률은 한 10%로 둔화되고 있지만 이제 MLB가 이제 면세점을 진출하면서 MLB와 MLB 키즈 이 두 가지 매출이 계속적으로 순증하는 그 전체 F&F를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전분기 대비 높은 한 40% 정도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신사업인 스트레치 엔젤스, 듀베티카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있는데요. 스트레치 엔젤스는 지난 5월 달에 가로수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일럿 매장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과 그리고 홍콩, 중국을 방향으로 신사업을 이제 구도를 짜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 엔젤스에 대한 자파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성장 능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의 시초가에 매수를 해볼만 하다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짧게 7만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F 내일 공략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